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올해 62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월의 끝자락,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죠. 제 삶은 그때까지 비 내리는 창문 같았습니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는데 참여할 수는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이거 깔아드릴게요. 아들 민호가 내 앞에 태블릿을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이 뭔지는 알았지만 스마트폰조차 쓸 줄 모르는 꼰대였어요. 은행에서 34년을 일하고 정년 퇴직한 지 2년째, 아내와 사별한 지는 5년째였습니다. 이게 뭔데? 실버데이트라고 요즘 아버지 나이대에서 인기 있는 앱이에요. 친구도 사귀고 취미도 공유하고 뭐 그런 거예요. 아들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정년 퇴직하고 난 뒤 저는 그저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쉬는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가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 그런 거 할 나이냐? 아버지, 60이면 이제 시작이에요.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민호의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60이 젊다고. 웃기지 마라.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문득 아들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100세 시대라. 그렇다면 내게는 아직 40년이나 남았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며 살 생각인가?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아들이 깔아준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실버데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세요. 뭔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문구가 화면에 떴고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프로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영수 가명으로 했습니다. 처음이라 조심스러워서요. 나이 62세. 직업 은퇴한 은행원. 취미 등산, 클래식 음악 감상. 자기소개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화가 통하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어색한 프로필 사진아들이 찍어준 정장 차림의 사진과 함께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알림이 왔습니다. 봄날의 햇살님이 회원님의 프로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준비가 안 된 느낌이었지만 호기심에 봄날의 햇살의 프로필을 열어보았습니다. 박서연 58세, 은퇴한 고등학교 영어교사. 취미는 여행과 요리 그리고 독서라고 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단정한 머리에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지적이면서도 친근한 느낌이 드는 분이었죠.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용기를 내어 타이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봄날의 햇살님. 저도 방금 가입했는데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딱딱하게 느껴졌거든요. 역시 나는 이런 거 못하는구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수님. 저도 처음이라 어색하네요. 등산 좋아하신다고요? 어떤 산을 주로 가세요? 이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에 관한 간단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점 대화 주제가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했고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딸은 캐나다에 살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벽에 대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녀의 메시지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도 정확히 같은 기분을 느꼈으니까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 심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북한산에 단풍 구경 가실래요? 저도 등산 좋아하는데 혼자 가기는 좀 그래서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실제로 만난다고. 나이 60이 넘어 데이트 신청을 받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실제로 만났을 때 실망하면 어쩌지? 더 중요한 건 그녀가 나를 보고 실망하면 어쩌지? 하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북한산 입구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사진보다 더 환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 등산복 차림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죠?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네, 반갑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산을 오르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말할 때 손짓이 많았고 웃을 때면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 주름이 왠지 모르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영수 씨는 은행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했죠? 어떠셨어요, 그 세월이? 글쎄요, 돌이켜보면 너무 일에만 몰두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아팠을 때도 휴가를 제대로 못 냈으니까요. 말하고 나서 조금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다니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너무 학교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내 가족에게는 소홀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갑자기 떠났을 때 후회가 밀려왔죠. 정상에 도착해서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그녀가 준비해온 김밥이었습니다. 직접 만드셨어요? 네, 요리가 취미라고 했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김밥 한 조각을 베어 물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맛있네요. 선생님이셨다고 하셨죠? 네, 영어 가르쳤어요. 35년 동안이요. 작년에 정년 퇴직했죠. 학생들에게 인기 많으셨겠어요. 글쎄요, 꽤 엄격한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가을 산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산하는 길,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좋아하는 책, 음악, 영화, 그리고 인생의 후회와 기쁨까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산 아래 도착했을 때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저기,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이라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근처에 괜찮은 칼국수 집 알아요. 같이 갈래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저녁 식사까지 이어졌고 헤어질 때는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공연이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네, 좋아요. 꼭 가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미술관도 가고 때로는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녀와 함께할 때면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 민호가 서연 씨에 대해 알게 된 거죠. 아버지, 그분 누구세요? 마트에서 우연히 봤는데. 아들의 질문에 갑자기 16 소년처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냥, 친구야. 친구요? 손잡고 다니는 친구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사실 그날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서연 씨의 손을 잡았던 겁니다. 가을 바람이 쌀쌀해서 그녀의 손이 차가워 보였거든요. 아니, 그게 말하기 좀 그렇네.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교제하시는 건가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교제라는 단어가 어색했거든요. 60대의 남녀가 교제한다고 어딘가 웃기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냥 만나는 사이야. 좋은 사람이라서.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들에게는 아직도 어제 같은 일인가 봅니다. 민호야, 5년이 지났어. 그리고 난 외로웠어.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분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혹시 돈 때문에? 민호. 화가 났습니다. 서연 씨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니요. 미안해요, 아버지. 하지만 걱정되니까 그래요. 요즘 노인들 노리는 사기꾼도 많다고. 그날 밤 아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연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지? 그녀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지만 금세 그런 생각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서연 씨의 맑은 눈빛을 떠올리니 그녀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미안했거든요. 다음 날 서연 씨와 만나기로 한 카페에서 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연 씨, 사실 우리 아들이 우리 만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글쎄요. 조금 걱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속을까 봐서요. 서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해해요. 제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으니까요. 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지난주에요. 영수 씨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해서 딸이 의심했나 봐요. 엄마, 혹시 누구 만나?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요? 솔직하게 말했죠. 좋은 분을 만났다고요. 처음엔 놀라더니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하지만 조심해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한참을 서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영수 씨,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를 다시 마음에 들인다는 게 죄책감도 들고 한편으로는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특히 아내를 생각하면.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그게 잘못된 일일까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집에 초대하기도 했고 함께 요리를 하고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 씨는 피아노를 조금 칠 줄 알았는데 그녀가 쇼팽의 녹턴을 연주할 때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3달쯤 지났을 때 서연 씨가 제안했습니다. 영수 씨, 우리 아이들에게 서로 소개해 볼까요? 그 말에 긴장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게 맞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진지해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래서 민호와 서연 씨의 아들 준영을 함께 초대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의외로 두 청년이 금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준영이 민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세상은 정말 좁았습니다. 식사 후 민호가 물었습니다. 두 분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그 질문에 서연 씨와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정확한 계획은 없었거든요. 일단 지금처럼 서로의 존재를 즐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서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민호와 준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서두르지는 마세요. 그 말에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조언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역할이 뒤바뀐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 씨와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께 살기로 한 거죠. 결혼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삶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영수 씨, 정말 괜찮아요? 당신 집이 더 넓은데. 서연 씨가 살던 아파트가 더 따뜻해요. 그리고 교통도 편리하고요. 사실은 제 집에 아내와의 추억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의 집은 정말 따뜻했어요. 곳곳에 그녀의 취향이 묻어나는 소품들과 책들, 그리고 항상 좋은 향기가 나는 그 공간이 좋았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함께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고 서연 씨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올빼미형이었습니다. 저는 욕실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했고 서연 씨는 부엌의 정리정돈에 엄격했죠.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가끔은 다투기도 했지만 항상 대화로 풀어갔습니다. 영수 씨, 화가 났을 때는 말해줘요. 제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서연 씨도요. 난 표현이 서툴러서 자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늦은 나이에 새로운 관계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갔습니다. 함께 산 지 2년이 지났을 때 서연 씨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담낭 수술을 받아야 했죠. 그때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아내를 잃은 기억이 떠올라서 정말 무서웠거든요. 서연 씨, 괜찮아요? 병실에서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요즘 의술이 좋아서 금방 나을 거예요. 그녀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저 많이 걱정했어요. 미안해요, 영수 씨. 하지만 알아요?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감사했거든요. 서연 씨가 퇴원한 후 우리는 더욱 소중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소에 미루던 여행도 다녀오고 함께 요가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서연 씨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시작한 건데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몸이 유연해지는 걸 느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영수 씨, 정말 잘하시네요. 저보다 더 유연하세요. 요가 강사가 제 자세를 칭찬하자 서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숨겨진 재능이 있었나 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서로의 자녀들과 함께 모임을 갖기도 했고 명절에는 각자의 가족을 만나러 따로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함께한 지 3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 68번째 생일날 서연 씨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촛불이 켜진 테이블과 함께 서연 씨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앉으세요. 식사를 마치고 와인 한 잔을 나누고 있을 때 서연 씨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심플한 디자인의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 우리 결혼할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이라니. 이 나이에? 서연 씨, 농담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진심이에요. 법적인 결혼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우리끼리라도 서약을 나누고 싶어요.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연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서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결혼이라니. 나이가 중요한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서연 씨의 말에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 망설이고 있었을까요?
혹시 내가 아직도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던 걸까요? 서연 씨, 고맙습니다. 저도 서연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약속을 나눴습니다. 반지를 끼워주면서 서연 씨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청춘의 설렘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으니까요. 자녀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요?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요. 그들도 이제 우리의 행복을 이해해 줄 거예요. 생각보다 자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민호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축하해요, 아버지. 서연 어머님과 행복하게 사세요. 서연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가까운 가족들만 모아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서연 씨의 딸이 캐나다에서 특별히 날아와 참석했고 우리 손주들도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새할머니가 생겨서 좋아요? 손녀 민지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좋아. 이제 할아버지가 혼자 있지 않아도 되니까. 그럼 새할머니도 저 예뻐해 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서연 할머니는 너를 정말 좋아하실 거야. 실제로 서연 씨는 제 손주들에게 정말 잘해 주었습니다. 함께 요리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때로는 영어 공부도 도와주셨죠. 우리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가 생겼다는 안정감이 좋았어요. 그러다 작년 겨울, 제가 갑자기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경미한 뇌경색이었는데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영수 씨, 우리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저에게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네, 알아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더 소중하게 보내요. 하고 싶었던 일들 미루지 말고 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음이란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으니까요. 퇴원 후 우리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이었죠. 제주도 올레길 완주하기, 유럽 여행 가기, 특히 서연 씨가 동경하던 프라, 함께 도자기 배우기, 봉사활동 시작하기, 손주들과 캠핑 가기, 하나씩 목록을 실천해 나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올레길은 지난해 봄에 다녀왔고 올 가을에는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교실에 등록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고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손재주가 없어서 고생했어요. 하지만 서연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영수 씨, 잘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제가 만든 작은 컵으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십니다. 모양은 조금 일그러졌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만든 첫 작품이라 의미가 특별하죠. 봉사활동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시작했습니다. 주로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배달과 말벗 서비스였는데 봉사를 받는 분들 중에는 우리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되었죠. 우리가 아직 이렇게 건강해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서연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7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황혼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연 씨의 얼굴이 제일 먼저 보이고 밤에 잠들 때도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다투기도 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건강 문제로 우울해질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인내와 포용의 지혜가 이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영수 씨, 오늘 해 뜨는 거 볼래요?
어느 날 새벽 서연 씨가 저를 깨웠습니다. 지금요? 아직 새벽인데.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옥상에 가요. 오늘 해 뜨는 게 정말 아름답대요. 졸린 눈을 비비며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 아파트 옥상에서 바라본 새벽 하늘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붉은 빛이 서서히 퍼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아름답네요. 그렇죠? 이런 순간을 함께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서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정말 맞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의 봄날은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감사합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뜻밖의 사랑에.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해주는 서연 씨에게. 여러분, 혹시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내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고 늦은 사랑이란 없습니다.